강민은 교실의 칠판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가을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47년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냈다. 아빠가 사실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딸, 지훈과 서연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강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엉킨 폭풍으로 요동쳤다. 강민은 평생을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교사, 두 딸의 든든한 아버지, 그리고 25년간 아내 수진의 남편.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오랜 세월. 그 진실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하게 만들었다. 수진과의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강민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은 그의 고민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고통을 지켜보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 결국 1년 전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민 씨,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 말은 강민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하지만 자유는 두려움과 함께 왔다. 딸들에게 커밍아웃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를 밤새 잠 못 들게 했다. 지우는 대학생으로 강렬한 정의감과 열정을 가진 20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서연은 고등학생. 아직 세상에 대해 배우는 중인 17세 소녀로 감수성이 예민했다. 두 딸은 강민의 전부였다. 그들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증오할까봐 두려웠다. 그날 저녁, 강민은 딸들을 거실로 불러 앉혔다. 서울의 아파트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아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진지해?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강민은 심호흡을 했다. 아빠가 게이야.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뒤바꾼 폭탄이었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서연은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은 최악을 예상했다. 비난, 실망, 혹은 차가운 거리감. 하지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그게 진짜 아빠의 모습이라면 왜 이제야 말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민은 믿을 수 없었다. 두려웠던 반응은 없었다. 대신 그의 딸들은 그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 순간 강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 강민의 커밍아웃은 그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순탄치 않았다. 학교에서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고, 강민의 커밍아웃은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민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학부모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강민은 교무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며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는 문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진실과 용기를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진실로 인해 비난받고 있었다. 지효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고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자 즉시 행동에 나섰다. 아빠. 이건 부당해.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 아버지를 변호하려 했지만 강민은 그녀를 말렸다. 지효나. 아빠는 괜찮아. 너까지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지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학교 게시판에 익명으로 아버지를 지지하는 편지를 올렸다. 우리의 선생님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이 편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학생들은 강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의 수업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도왔다. 그녀는 미술 동아리에서 강민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 강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그림은 학교 전시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서연은 말했다. 아빠는 내 영웅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강민은 딸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민수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민수는 강민이 20대였을 때 만난 첫사랑이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사랑을 나눴지만 사회의 시선과 강민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강민은 그의 연락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강민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20대 초반 대학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민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강민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강민은 두려움에 굴복했고 민수와의 관계를 끝냈다. 그 후 민수는 캐나다로 떠났고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강민은 가끔 민수를 떠올리며 후회했다.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지고 싶었다. 커밍아웃 후. 그는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오래된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 민수가 현재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민은 망설였다. 민수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아빠. 후회하지 말고 살아. 아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 결국 강민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서울의 한 골목.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 문을 열자 커피 향과 함께 민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20년 전과 다르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강민. 너야. 민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너는 어땠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수의 질문에 강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결혼, 이혼, 그리고 커밍아웃까지. 민수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너 용기 냈구나. 그거면 됐어. 그 만남은 강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민수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옛 추억을 되새겼고, 강민은 점점 민수와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강민의 사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교장은 강민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강민 선생.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도 어쩔 수 없어요. 강민은 억울했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며 침묵을 지켰다. 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했다. 아빠가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아빠를 지킬 거야. 서연도 동참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SNS에 올리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제 아버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이 캠페인은 빠르게 퍼졌다. 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심지어 지역 주민들까지 강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학생은 말했다. 이 선생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쳤어요. 그걸 실천한 사람을 왜 비난해요? 강민은 이 모든 지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은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그의 수업은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학생들은 그의 문학 강의에서 삶의 진실과 용기를 배웠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청원서는 점점 더 많은 서명을 얻었고, 학교는 강민에게 휴직을 제안했다.
휴직이라니요. 저를 쫓아내려는 겁니까? 강민은 교장의 말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의 단호한 태도는 교장을 당황하게 했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일부 동료 교사들은 강민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거리를 두었다. 강민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딸들과 민수의 존재가 그를 버티게 했다. 민수는 강민이 힘들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민수는 강민을 한강으로 데려갔다. 가을 바람이 부는 강변에서 민수는 말했다. 강민, 넌 충분히 강해. 네가 지금 싸우는 건 너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 같은 사람들이 더 당당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강민은 민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민수와의 시간을 통해 다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민수, 나 때문에 너까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강민, 나도 너와 같은 두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기더라. 한편 지훈과 서연은 학교 밖에서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지훈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강연을 열었고, 서연은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렸다. 그들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 졸업생은 SNS에 이렇게 썼다. 이강민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민은 딸들의 노력을 보며 감동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만약 그가 교사직을 잃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학부모 김혜진이 강민을 찾아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강민을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이 선생님, 제 딸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많이 변했어요. 딸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진실을 가르쳤다고. 저 잘못 생각했어요. 혜진의 사과는 강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강민을 지지했다. 혜진의 사과는 강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교는 여전히 강민에게 압박을 가했고, 그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했다. 징계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청원과 그의 커밍아웃이 학교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민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앞에는 교장, 교감, 그리고 몇몇 학부모,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강민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진실과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제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그리고 제 딸들에게 솔직한 삶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을 침묵으로 채웠다. 한 학부모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선생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민은 단호히 대답했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일부 학부모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는 치열했지만, 강민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회의가 끝난 후, 강민은 민수의 카페로 갔다. 그는 지친 얼굴로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내가 잘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민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민, 넌 내 진실을 지켰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밤, 강민은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말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자랑스러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아빠 편이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징계위원회는 강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는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조건이 붙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강민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학생들을 위해 일단 수용했다. 하지만 지훈과 서연은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지훈은 대학 동아리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장했고, 서연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강민은 딸들의 노력에 감동받았다. 그는 민수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강민은 점점 더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강민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그는 민수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키워나갔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한강을 걷거나 민수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강민에게 말했다. 강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어. 강민은 민수의 낙관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긴장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경고 처분 이후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모순에 괴로웠다. 지우는 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녀는 말했다. 아빠. 이건 부당해. 아빠가 왜 숨겨야 해? 우리는 아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지훈의 말은 강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알렸다. 그녀의 전시회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에 감동받았다. 한 기자는 서연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어린 소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다. 강민은 서연의 전시회에 참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딸들은 그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소식이 그를 찾아왔다. 수진. 그의 전 부인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것이다. 수진은 강민을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민 씨. 지훈이와 서연이에게 들었어요. 당신이 정말 큰 용기를 냈다고. 강민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수진 씨,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나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기뻐요. 그녀는 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들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나도 그래요. 다른 방식으로. 수진의 말은 강민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수진은 떠나기 전 강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가 좋아했던 시집이었다. 당신이 늘 사랑했던 시예요. 이걸 읽으며 힘내세요. 강민은 그날 밤 시집을 펼치며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 나 이제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웃으며 답했다. 강민. 넌 이미 행복해.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강민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는 민수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민수는 강민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성소수자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강민은 그곳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강민을 지지했다. 지훈과 서연의 캠페인은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한 방송국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빠. 이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기회야.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해하게 될 거야. 강민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들의 열정에 설득당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했다. 촬영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커밍아웃, 그리고 딸들의 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용과 서연도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지효는 말했다. 제 아버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조용히 덧붙였다. 아빠는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다큐멘터리는 방송된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강민과 그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시청자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저도 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은 이 모든 반응에 압도되었다. 그는 민수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강민, 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이게 내가 싸운 이유야.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다큐멘터리 방송 후 일부 보수 단체들은 강민을 비판하며 학교에 항의했다. 그들은 강민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강민은 다시 한번 위협을 느꼈다.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다. 강민의 학생들, 특히 그의 문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나섰다. 그들은 학교 앞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며 강민을 지지했다. 한 학생은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이강민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쳤어요. 그를 지켜주세요. 이 시위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강민은 학생들의 지지에 감동받았다. 그는 교실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지켜줬다. 고맙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다. 강민의 삶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학교는 여전히 그에게 조건을 걸었지만, 그는 학생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르침을 이어갔다. 그의 수업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수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강민에게 말했다. 강민, 우리 같이 여행 가지 않을래? 세상을 더 보고 싶어. 강민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 민수, 우리 같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지훈과 서연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다. 지훈은 대학 졸업 후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더 깊이 참여하기로 했다. 서연은 미술을 전공하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딸은 강민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강민은 가끔 수진을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강민에게 말했다. 강민 씨, 우리 딸들은 우리를 보고 자랐어요. 그 애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들로 자란 건
우리 때문이죠.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강민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수와 딸들의 격려로 무대에 섰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말했다. 저는 47년 동안 제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세요.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청년은 강연 후 강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저도 커밍아웃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강민은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야. 강민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었고, 그는 가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는 민수와 딸들과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강민은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두렵지만 그걸 이겨내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의 말은 학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강민은 이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사랑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의 두 딸, 지용과 서연이 있었다. 그들은 강민의 가장 큰 기쁨이자 그의 가장 큰 용기였다.